안녕하세요. 카카오 비즈보드 교육을 하게 된 광고 퍼포먼스 2팀 전지솔입니다. 금일 비즈보드 교육은 카카오 비즈보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운영 방법 및 최근에 나온 CPT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비즈보드의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창 최상단 부분에 나오는 광고로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배너로 변경되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구글 광고 못지않게 타겟팅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광고를 노출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관심사가 의류나 화장품 쪽이라면 비즈보드 영역의 의류나 뷰티와 관련된 배너가 많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비즈보드 광고를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내가 핸드폰이나 PC로 많이 보던 관심사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나가게 할 수 있지만 원하는 타겟층이 있다면 그 타겟분에게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는 모바일과 더불어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에는 비즈보드, PC 버전에서는 하단 배너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광고 매체이긴 하나 비즈보드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PC보다는 모바일이라는 장점 때문에 노출량이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의 경우 두 광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광고 모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하기 때문에 세밀한 타겟팅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의 특성상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의 이용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광고의 경우 확보할 수 있는 모수가 더 넓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같은 타겟팅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50명이 볼 수 있는 지면에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500명이 볼 수 있는 지면에 노출시키거나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 수가 많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단가가 하단 배너로 모먼트로 일반 배너를 집행할 때보다는 비즈보드로 집행했을 때 총가가 CPC 단가가 더 높게 나오지만 그만큼 퍼포먼스 성과를 내기도 좋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최상단뿐만 아니라 다음 앱, 웹툰, 그의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채팅창 상단에만 노출되어서 지면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계제 지면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광고를 집행하고자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목적에 따라서 계제 지면과 타겟팅을 설정해서 집행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비즈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주 페이지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 위에도 애드뷰나 채팅방,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샵 탭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의 퍼널이 더 생기게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당 걱정에 따라 광고 목적에 맞춰서 랜딩 방식을 변경해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몇 가지 랜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드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내 광고주가 이번 달에 50% 할인을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이벤트를 홈페이지 내에 팝업으로 띄우실 겁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 팝업을 띄우는 것처럼 카카오 광고 내에서 팝업을 띄우는 것을 애드뷰라고 합니다. 애드뷰를 통해 내가 어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사몰로 유입하기 전에 한 번 더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드뷰 형태는 이미지 형태, 영상 형태, 슬라이드 형태로 다양하게 있으니 이 부분도 각 광고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애드뷰는 풀뷰와 콤팩트 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풀뷰의 경우 가운데 있는 이미지처럼 모바일 화면 전체에 노출되어 사용자 화면 전환의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광고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 뷰의 경우 모바일 전체 화면을 가리지 않은 절반 정도의 크기로 노출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광고 목적에 따라 구매하기, 선물하기, 회원가입, 예약하기 등 카카오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다양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세팅하여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전환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랜딩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결제를 통해 즉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원클릭 결제의 경우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한 광고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꼭 원클릭 결제가 아니더라도 톡스토어, 선물하기, 메이커스에 입점해 있는 광고주라면 비즈보드를 통해 상세 페이지로 연결하여 즉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용하는 유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됐을 때 홍보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즉시 구매를 일으키도록 활용하시기에도 좋은 랜딩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선물하기 랜딩을 활용하시는 것도 전환율 높이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광고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을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 비즈보드를 활용하면 좋은 이유는 카카오톡 서비스 자체가 로그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정보 기입 절차 없이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회원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서 이탈되었을 때 그냥 그 자체를 스킵을 해서 바로 가입이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약이나 문의하기, 설문조사 등을 목적으로 광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벤트의 경우 톡 비즈니스 폼을 통해 이용자의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효율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DB 수집을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다면 비즈보드의 해당 랜딩 방식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DB 수집을 위해서는 SNS 광고를 잠재 고객 타겟으로 해서 많이 집행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SNS에 비해서는 DB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의 톡 메시지나 챗봇을 랜딩으로 통해서 상담 혹은 문의하기 즉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 목적으로 광고하실 때는 채널 추가 랜딩 방식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채팅 리스트 광고 배너 클릭 시 카카오 채널을 추가할 수 있으며 내 비즈니스 정보를 와 브랜드 소식, 프로모션, 공지 등의 콘텐츠를 모아 채널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광고주라면 해당 방식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광고가 그렇듯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이 광고를 집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타겟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결과값 없이 무작정 광고비가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한 목적과 타겟이 나와야 실제 광고를 집행할 때 노출 위치나 타겟 설정, 소재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 전에 꼭 고민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의 목적과 타겟이 설정되어 있다면 캠페인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의 목적과 타겟에 따라 지역, 기기, 계제지면 성별, 연령, 관심사, 키워드, 위치, 픽셀 데이터 등 세밀화된 데이터를 타겟팅하여 설정하여 그룹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비즈보드의 경우 모바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설정하기보다는 내 타겟을 결정하여 설정해 주시는 것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그룹핑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서 우리 광고의 예산, 반응을 보이는 타겟을 찾고 해당 타겟의 예산을 푸시하는 것이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를 운영할 때도 하나의 소재를 활용하기보다는 여러 소재를 A/B 테스트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소재를 찾는 게 광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비즈보드의 경우 다른 DA 광고보다 소재를 만드는 작업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그 중에 성과가 좋은 소재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TR 1%인 미만 소재는 교체해야겠다라고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일정 기간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기준을 못 미치는 소재는 오프시키고 다른 소재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같은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보드 배너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즈보드는 총 4가지의 유형을 배너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광고 목적에 따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배너 광고의 경우 문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문구보다는 50% 세일, 1+1과 같은 명확한 세일 제형 문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퍼포먼스에 효과적입니다. 소재 제작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 모먼트의 경우 사실 일반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비해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유의하며 심사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소재 검수가 넣으면 일정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잦은 반려가 되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재 세팅 시에 주의할 많은 사항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즈보드의 소재 형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 형식별 디테일한 주의사항은 제작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공통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반려사항의 공통사유는 사용자들이 보기 가독성이 좋지 않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경우, 또 카카오 광고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은 소재들이 주로 반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폰트나 폰트 사이즈, 자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재 반려의 사유입니다. 또한 카피 문구의 최소 길이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소재 유형별로 차이가 있긴 하나 정해져 있는 최소 길이를 지켜 소재를 제작해 주셔야 되고,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와 같이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 소재가 반려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피 문구와 이미지가 겹쳐서는 안 되며 메인 카피와 서브 카피의 동일 문구를 사용한다거나 중복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일전에 어떤 광고주분께서 배너를 눈에 띄고 하고 싶은 마음에 카피 문구를 대박 할인으로 해달라고 요청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더 띌 수는 있지만 이런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적인 측면이나 광고주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되어 있는 정렬을 변경한다거나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소재이며, 카카오톡 서비스 자체가 메신저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톡 알림, 프로필 아이콘과 같이 메신저 서비스를 연상시켜 카카오톡 서비스에 혼동을 주는 텍스트나 이미지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의 기준이 있으니 해당 기준을 확인해 주시며 한 번에 검수가 통과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고, 비즈보드 광고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나온 비즈보드 CP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PT의 경우 코스트 퍼 타임으로 시간당 구자를 구매한다는 방식입니다. 네이버에서 타임보드와 비슷하며 해당 구자를 내가 구매해서 선점하여 독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의 경우 노출 6주 전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 일주일 단위로 오픈됩니다. 재입찰의 경우 수요일부터 목요일 10시부터 3시 기준으로 진행이 되며 디데이 플러스 2 구자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취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며, 입찰의 경우 공식 대행사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해당 구자는 부킹이 불가능합니다. 입찰을 진행을 하시고 취소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 20일 전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10%, 영업일 1일 기준 40%, 당일 취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신 후 부킹하셔야 되고, 낙찰했다고 끝이 아니라 낙찰 후 광고 그룹을 생성을 하셔야 확약이 되며 동시에 광고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미리 충전이 필요합니다. 소재의 경우 당일날 바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광고 진행 이틀 전에만 소재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약을 위해서는 광고 그룹을 꼭 생성하셔야 되고, 광고 그룹을 놓칠 경우에는 해당 부분도 취소로 간주되어 확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PT 상품은 공식 대행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비즈보드로 성과가 좋았고 비즈보드를 통해 독점해서 뭔가 메시지를 남겨서 퍼포먼스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관련해서 입찰 및 부킹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